스티브 잡스, 세상을 바꾼 완벽주의자, 세상을 경멸한 폭군. 우리가 무언가를 만질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차가운 금속의 매끄러움, 손에 쥐었을 때의 완벽한 무게감, 손가락 끝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진동. 우리는 그저 기계를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집착과 광기, 그리고 꿈을 만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 그 집착으로 세상을 바꾼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주머니에 우주를 넣어주었고 우리의 손가락 끝에서 세상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텅 빈 무대 위에서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만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디지털 시대의 교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창조한 완벽하고 아름다운 제품의 표면 아래 수많은 사람의 상처와 눈물이 강물처럼 흘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인류의 소통 방식을 바꾼 그가 정작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는 소통하지 못했던 고독한 폭군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애플이라는 거대한 신전, 그 가장 높은 곳에 앉아있던 남자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완벽이라는 이름의 제단 위에 자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한 인간의 가장 눈부시고도 가장 처절한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그의 시작, 그가 평생 벗어나려 했던 하나의 단어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난 직후 가난한 대학원생이었던 친부모에게서 입양기관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를 입양한 평범한 노동자 계층의 부모님은 그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었지만 선택받지 못했다는 근원적인 상처는 그의 영혼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상처는 훗날 그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바로 통제에 대한 집착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출생의 비밀처럼 그는 자신이 만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정해준 규칙을 경멸했고 자신만의 우주를 창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우주를 함께 만들 첫 번째 동반자는 그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천재 스티브 워주니악. 워주니악이 회로를 예술처럼 설계하며 기술의 아름다움에 심취해 있을 때 잡스는 그 기술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한 사람은 심장을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심장이 뛰게 할 몸과 영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차고 그 초라한 공간에서 애플이라는 신화가 잉태되었습니다. 애플리의 성공은 폭발적이었습니다. 1980년 애플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자 이 차고의 두 청년은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25살의 스티브 잡스는 2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가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그의 광기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을 붙였죠. 그는 매킨토시 개발팀을 이끌며 단순한 컴퓨터가 아닌 예술 작품을 만들려 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들에게 불가능을 요구했습니다. 케이스에 나사 하나까지 완벽해야 했고 심지어 아무도 보지 않을 기판의 회로까지 아름답게 배열되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최고와 쓰레기라는 두 종류로만 나누었습니다. 그의 칭찬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그의 비난은 한 사람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밤샘 작업으로 지친 엔지니어의 결과물을 보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군요 라고 말하며 돌아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팀은 해적 깃발을 내걸고 스스로를 세상을 바꿀 해적이라 칭했지만 그 배의 선장은 누구보다 무자비했습니다. 그 완벽함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엔지니어의 좌절과 망가진 인간관계, 그리고 그의 첫 딸 리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의 딸을 부정하며 차가운 숫자가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서야
겨우 아빠임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그의 독선과 관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맥킨토시는 비쌌고 호환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는 더 이상 그의 독주를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1985년 그는 자신이 직접 뽑은 CEO 존 스컬리에 의해 자신이 세운 회사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30살의 나이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인 그는 단 한 주만 남기고 자신이 가졌던 애플 주식을 모두 팔아버렸습니다. 당시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손에 쥐었지만 만약 그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의 재산은 수십 배, 수백 배로 불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자신의 상처가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통제하려 했던 완벽한 우주에서 추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집안에 틀어박혀 절망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잡스는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는 넥스트라는 새로운 컴퓨터 회사를 차렸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조지 루카스의 컴퓨터 그래픽 부서를 단돈 $10,000,000에 인수했습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바로 픽사였습니다. 픽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픽사를 살리기 위해 애플을 낳으며 현금화했던 돈의 절반이 넘는 약 $5,000,000를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10년간 수익은 없었고 매년 수백만 달러의 적자를 자신의 돈으로 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픽사에서 그는 기술이 아닌 스토리의 힘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가 없다면 텅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요. 마침내 1995년 디즈니와 손잡고 내놓은 토이스토리가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픽사는 그에게 애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안겨주었습니다. 2006년 디즈니가 픽사를 $74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그는 디즈니의 최대 개인 주주가 되었고 마침내 억만장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진짜 부자로 만들어준 것은 애플이 아니라 그가 쫓겨난 뒤에 시작한 작은 애니메이션 회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가 떠난 애플은 길을 잃고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가지의 혼란스러운 제품들, 끝없이 추락하는 주가. 1997년 애플은 회계연대만 $10억 달러가 넘는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고 불과 90일 안에 파산할 수도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애플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자신들이 쫓아냈던 왕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애플이 잡스의 회사 넥스트를 $4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인수하는 형식이었죠. 돌아온 잡스는 임시 CEO 자리에 앉아 단돈 $1의 연봉을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돌아온 그는 이전보다 더 냉혹하고 더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프로젝트를 단 몇 개로 줄여버렸고 수천 명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적인 Think Different 캠페인을 시작하며 침몰하던 애플의 영혼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는 역사입니다. 반투명한 디자인의 아이맥, 수천 곡의 노래를 주머니에 넣게 해준 아이팟, 그리고 마침내 2007년 세상을 영원히 바꿔버린 아이폰의 등장까지. 그는 텅 빈 무대 위에서 마치 마법사처럼 세상을 놀라게 할 제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2011년 그의 순자산은 $10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픽사를 통해 얻은 디즈니 주식이었지만 그가 파산 직전에서 구해낸 애플의 가치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부쉈습니다. 그의 성공과도 뒤에는 경쟁사에 대한 무자비한 공격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비극적인 희생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세상을 더 단순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대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이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삶을 응축시킨 3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점과 점을 잇는 것, 사랑과 상실,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그는 말했습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배고픔과 어리석음을 잃지 말라는 이 말은 완벽을 추구하며 평생을 달려온 한 남자가 마침내 도달한 삶의 결론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 그는 우리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추악한 부분과 싸워야 했던 남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위대한 창조를 위해 한 인간의 비정한 면모는 어디까지 용납될 수 있는가? 완벽한 제품을 손에 든 우리는 그 제품을 만든 불완전한 인간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그는 기술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꿈을 팔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 아니라 더 완벽해질 수 있다는 개인의 꿈을. 그리고 그 꿈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온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